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19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무더운 가운데서 오늘은 소나기가 그래도 좀 내렸죠. 주시장도 오늘 좀 파란 스머프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 그래도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말씀드렸고요. 코로나19 델타 변이 우려, 그리고 소비 지표 악화에 따라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오늘 국내 주시장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좀 시장의 움직임. 아침에 이제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줬어야 되는데, 회복을 실패하고 추가 하락, 그리고 나서 이제 옷장에 또다시 또 낙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날씨와도 싸우느라고 힘든데 시장도 정말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오늘보다 중요한 거는 내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로벌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 13일 연속으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발생을 했고요. 내일 아침에는 또 14일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진자 증가, 그에 따라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환율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도 8.3원 상승을 하면서 1147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확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환율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지금 여기서 이제 정말 환율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환율도 1150원 정도를 고점으로 또다시 박스권으로 회귀를 해준다면 주가의 움직임도 다시 한번 3200선대에서 반등을 해서 3300선대까지 올라설 수 있겠지만, 여기서 환율이 1150원을 치고 올라가서 만약에 이제 그래서 계속적으로 원화 약세의 기조가 이어진다면은 주식시장도 좀 추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에요. 외국인들이 수급을 받쳐줘야지만 이 시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 4,5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 결국은 예측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환율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제가 일부 비중 축소했다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적으로 상승 모멘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안 보인다. 그런 얘기들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나마 이제 시장이 이렇게 버텨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 때문에 시장이 버텨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도 9,3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 이런 부분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이것도 좀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요, 신용장구가 계속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잘 버텨주고 지수도 잘 버텨준다면 그런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면서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정말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런 레버리지가 이제 무너지면서 생각보다도 충격을 더 받을 수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당분간 주식을 매수할 생각이 없어요. 일단 지금은 어차피 박스권 상황인 거고요. 그 박스권 상황에서는 올라올 때마다 좀 계속 좀 비중을 줄여줘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그런 마음 편한 투자 전략을 세웠고 그대로 이제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유 종목 중에서는 막 10%대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또 현금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투자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투자는
여름 휴가나 이런 부분들 좀 지나고 좀 한 달 정도 후를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제로 경기 둔화 가능성은 제한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락을 하면 기회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포착을 하느냐 아니면은 위에서부터 다 물려있기 때문에 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도 결국 본전이 되느냐 뭐 막 이런 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할 때마다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자. 저는 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7월 말에 보면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런 좀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7월 말에 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한 투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은요.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7%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보시면은 실적 호전주로서 결국 올라가는 거거든요. 2분기 영업이익 무려 79%가 증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56억을 기록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 횡보였잖아요. 계속 횡보를 보이다가 한번 이제 실적 호전에 따라서 빵 상승을 했고요. 결국은 실적 호전주들은 이렇게 기다리면은 상승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 대한유화라는 기업도 6%대 강세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화학업종을 좀 대한유화가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유화의 분리막 소재 가치가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또 2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한 800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주가가 지난 2월 달에 40만 원대였는데요. 거의 뭐 몇 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거죠. 20만 원대까지. 어떻게 보면은 40만 원일 때가 좀 과도하게 오른 거이기도 하지만 40만 원까지 올랐던 기업이 20만 원까지 하락했다. 그렇게 보면은 다시 한번 좀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매수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대한유화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금호석유라는 기업도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좀 매수세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서 보여줬던 한미반도체 그런 흐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롯데케미칼 화학업종이 오늘은 좀 좋았어요. 롯데케미칼 역시 마찬가지 오늘 1%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가장 좀 안 좋았던 업종이 화학업종이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화학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화학업종에 대해서 좀 투자 관점, 특히 이제 보유하신 분들 뭐 떨어졌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보유할 이유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보유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이렇게 뭐 실적 호전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종목들은 반등 시에 좀 비중 축소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또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매도 관점으로 손절가 이탈을 하는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기업들은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 CJ제일제당, 제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 연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상승 모멘텀과 함께 21선을 돌파하니까 계속 강하게 움직여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결국 모멘텀이 있고 차트가 살아있고 수급이 살아있고 이런 기업들 오랜만에 제가 외쳐봅니다. 제 방송 제목이 시황, 수급, 차트 3박자 매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보고 또 종목의 수급을 보고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시장이지만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런 날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